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택시장 죄수의 딜레마는 언제 깨질까라는 내용으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미국 주택시장의 상승을 계속해서 외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가장 큰 이유를 꼽는 게 바로 이 싱글 패밀리 하우스 인벤토리라는 거죠. 공급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뭐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이 싱글 패밀리로 한정해서 보면 현재 매물이 그래프가 85 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쭉 나열을 해 놓은 건데 지금 거의 4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에버리지랑 비교를 해 봐도 거의 뭐 5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근거로 매물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은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인제 공급 계속해서 공급을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인제 매스미디어 쪽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제 주변에 집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 얘기를 들어봐도 뭐 그렇고요. 매물들이 현재 씨가 마른 상황이고 거래 절벽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그러면 아무도 안 팔게 되면 이 가격이 방어가 되면서 다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 반등을 어느 정도 한 상황도 맞고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주택 시장을 좀 생각을 해 보면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의 상태에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죄수의 딜레마라는 거는 뭐 경제학이나 뭐 심리학 이런 쪽에서 인제 많이 쓰는 용어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서로 협력을 했을 때 가장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서로 인제 배반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결국에는 공동의 이익이 인제 연합이 무너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가 홈오너들과 인제 인베스터들을 중심으로 가격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하냐 했을 때는 인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건데 우선은 인제 작년에 금리 쇼크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인제 반응을 해서 하락으로 이어졌다가 다시 올해 이제 반등을 일부 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상승론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 이게 작년에 조정이었고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뭐 현재 시장은 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인제 자동차 사고로 치면 일종의 이제 internal bleeding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제 뭐 어떤 거를 설명을 할 때 보통 좀 비유를 드는 거를 좋아하는데 인제 뭐 100 마디 하는 거보다 인제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쉽게 그리고 핵심을 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인제 지금 상황이 인제 작년에 금리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인제 사고가 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internal bleeding 그러니까 실제 별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고 직후에는 괜찮네.'라고 하지만 나중에 이게 뭐 뇌진탕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뭐 각종 후유증들 그런 게 인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인제 증상들이 실제로 인제 표출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형적 증상을 인제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 가격 하락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 이런 요인들이 사고 이후에 요인들이 합쳐져서 실제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 하락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긴 과정 프로세스인데 사람들은 인제 보통 이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바로 가격 하락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상승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상승도 사람들이 보통 최근의 기억에 의존을 해서 생각을 해서 그렇지 이 상승이라는 것도 지금 점진적으로 한 2015 년부터 거의 근 한 7-8년 정도가 인제 계속해서 과정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인제 팬데믹 때문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결과만 놓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떤 가격 상승과 하락으로 가는 거는 인제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심리적으로 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는다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피크를 쳤고 지금 현재 나오는 상황은 일종의 인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락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빌드업이 되고 또 발표가 되고 하면서
이제 전체 시장이 움직이겠죠. 그게 인제 뭐 S&P 케이슨실러 뭐 홈프라이스 인덱스라든지 그런 전체 시장을 리플렉트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실제 하락폭은 지역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제 뭐 '부동산이 올라간다. 부동산이 하락한다.'라는 게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뭐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S&P 500 이냐 뭐 나스닥이냐 뭐 그게 통일이 되지만, 부동산은 굉장히 로컬한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내가 있는 지역, 뭐 커뮤니티, 가격이 인제 뭐 우리 지역은 뭐 계속 올라가는데 뭐 우리 지역은 벌써 뭐 이만큼 떨어졌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스토리들이 굉장히 인제 편차가 크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인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떨어질 때도 따라서 인제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도 똑같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는 더 많이 올라가고 어디는 좀 덜 올라가고 그랬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고, 특히 인제 왜 지금 사람들의 기억에 팬데믹의 기억이 아주 강렬하게 남아 있다는 건데요. 특히 인제 지난 2-3 년간 사이클 후반, 인제 상승 사이클의 후반에 폭등이 인제 팬데믹이 드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그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는 거고, 근데 인제 팬데믹이라는 거는 통계나 어떤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는 굉장히 비정규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팬데믹 자체가 뭐 스패니시 플루 이후에 뭐 가장 큰 쇼크다라고 인제 뭐 한 100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 팬데믹을 가지고 일반화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승 사이클의 보통 후반으로 가면은 거의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부동산 시장만 그런 것도 아니고 거의 그 모든 자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뭐 주식을 봐도 그렇고요. 뭐 미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한국을 봐도 그렇고요. 심리가 인제 사이클 속에서 이런 발현되는 그런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이 사이클 후반으로 갔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팬데믹이 특히 이 마지막 폭등을 이끌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팬데믹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면 이 부동산이나 자산 시장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올라갈 때 팬데믹 때문에 올라갔듯이, 그러면 팬데믹이 빠지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어느 정도 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게 인제 쇼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은 지금 사람들이 그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지만 코로나 때 인제 공급망 쇼크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에 가까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제 디스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어쨌든 팬데믹의 영향력이 사라져가는 시점에서 버블이 인제 쪼끔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인제 실물 경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물 경제 지표들을 봐도 계속해서 수축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수요라는 게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무지막지하게 풀린 돈이 어떤 특정한 섹터들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그게 인제 과열 양상을 보였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폭등이 일어났던 건데, 그 돈이 빠지게 되고 인제 지금 회수가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인제 그 폭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냐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단순히 부동산 뭐 공급 수요만 봐서는 안 되고, 이 실물 경제, 그다음에 비즈니스 사이클, 크레딧 사이클 이런 것들을 인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인제 크레딧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인제 계속해서 저금리와 그다음에 돈을 살포를 했던 게 기관이 됐든 그다음에 뭐 에어비앤비 그냥 소규모 투자자가 됐든 인제 투기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인제 그 돈이 어디로 몰렸느냐에 따라서 인제 특정 지역, 뭐 특정 자산을 중심으로 인제 과열 양상을 보였던 건데, 이런 칩 크레딧이 일단은 금리를 올림으로써 일부 회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인제 은행들이 계속해서 론을 예전처럼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도 있고, 지금 은행들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이나 이런 거에 관점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 크레딧 사이클을 봤을 때도 결국에는 이 유동성이 지금 빠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 폭등됐던 그 가격이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유지가 되거나 더 올라갈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는 좀 의문이 생기는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인제 샌프란시스코 페드의 인제 리서치를 보면
제가 뭐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10월 그러니까 4 분기 정도가 되면은 이제 코로나 때 풀렸던 돈, 특히 인제 소비자들한테 그 스티뮬러스로 인제 뿌렸던 돈들이 이제 '세이빙이 바닥이 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인제 뭐 스튜던트 론 리페이먼트 뭐 이런 것도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내러티브의 성격이 더 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정치적인 이슈도 있어 가지고, 특히 인제 내년에 선거다 보니까 이거를 실제로 컬렉팅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인제 쪼끔 생각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인제 바로 이게 컬렉팅이 되기는 힘들 것 같고,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게 뭐 오늘 땅 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그러면 회수한다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유예 기간도 있을 거고 뭐 추가적으로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인제 뭐 실제 지출이 인제 발생하는 기간은 중간에 좀 딜레이가 있다는 건데, 어쨌든 이거를 빼더라도 지금 현재 악재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계속해서 빌드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좀 전망이 계속해서 좀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제 그런 게 있고요. 통계를 보면서 '아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좋다. 나쁘지 않다.'라고 소프트 랜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팬데믹 때 뿌렸던 돈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사이클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딜레이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이 작년에 리세션이 뭐 있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 포캐스트가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인제 현재 화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로 드는 게 뭐냐면, 인제 이 개인 소비를 인제 드는데, '아 소비가 굉장히 높다. 소비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 지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뭐 비행기 티켓이 얼마나 하더라. 그리고 뭐 콘서트 티켓이 얼마나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경제 상황이 좋다. 뭐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이미 뭐 명목 소비와 실질 소비를 비교를 통해서 이게 지금 통계를 이제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내러티브를 인제 쪼끔 원하는 방향으로 푸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목이라는 거는 이제 소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오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인제 인플레이션 이펙트를 빼고 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볼륨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심지어는 인제 고소득자들도 인제 월마트에서 쇼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소비자들의 그런 지갑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라는 거는 이제 로 데이터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게 더 인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를 이제 과도하게 무조건 맹신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특히 인제 그 고용 지표, 이거는 인제 뭐 연준에서 맨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용 지표를 봐도 지금 그 잡 오프닝과 그다음에 실업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얘네들은 후행 중에서도 후행 지표인데 얘네들도 서서히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고용 지표는 특히 되게 말이 많은 게, 처음에 인제 발표를 할 때 얘네들이 그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인제 birth and death model이라고 하는데, 이 birth and death model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가 인제 사이클이 확장 시기에 있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의 고용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인제 모델을 통해서 근사치가 나오고, 그게 인제 발표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을 인제 expansion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굉장히 뻥튀기가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실제로 처음에 인제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이후에 계속해서 리비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리비전을 보면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 년에는 이 하향 조정이 100% 발생을 했다는 거고요. 숫자로 따지면 거의 30만이 넘는 이 고용 숫자가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삭제가 돼 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고용 수치가 발표가 됐을 때는 '와 고용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아 이거를 경제가 좋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인제 또 내러티브에 이용을 해서 주식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자산 시장을 유지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수치가 인제 조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그리고 3차 리비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게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게 내년에 선거다 보니까
선거를 하는데 경제가 안 좋으면 패배를 할 확률이 높으니까 당연히 경제를 부양을 하고 싶은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음모론적으로 얘네들이 뭐 100% 조작이냐라고 했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이 birth and death model이라는 것 자체가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뭐 크게 막 엄청나게 과도하게 튀는 수치는 아니고, 흔히 인제 리세션 경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리세션 근처로 가게 되면 각종 인제 시그널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 그걸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뭐 단적으로 인제 GDP 같은 것만 봐도 뭐 아틀란타 페드에서는 지금 뭐 5.8% 다 5.5% 다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경제 좋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근데 인제 그 GDP와 쌍둥이인 GDI 같은 걸 보면 이미 리세션에 와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고, 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등 이후에 이게 지금 조정이냐 인제 하락이냐 봤을 때 이제 하락으로 가는, 저는 이제 관문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도 인제 그런 이유죠. 결국에는 이 죄수의 딜레마라는 거는 누군가가 인제 배신을 하게 됐을 때 이 공동의 연합전선이 무너지게 되고, '과연 이게 그럼 언제 깨지게 될까?'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현재 거시경제 지표들은 계속해서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 지표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어떤 디렉션으로 봤을 때는 트렌드가 좀 악화되는 모습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 후행 지표가 인제 서서히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소비자들은 그렇게 됐을 때 인제 직접적으로 이제 쪼금씩 타격을 입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단 단적으로 세이빙 같은 것만 봐도 계속해서 지갑이 얇아지고 있고, 이제 충분히 그거를 인제 임금 인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인제 지표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소비자들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산 시장에서 소프트 랜딩을 계속해서 미는 이유가, 이 연준이 결국에는 금리를 내리고, 금리가 내리면 다시 인제 유동성이 들어오게 돼서 올라간다라는 건데, 연준의 지금 스탠스를 보면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죠. 오히려 지금 뭐 이번에는 뭐 퍼즈를 하겠지만 뭐 11월 월에는 또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 이거 연준이 이거 피봇 생각보다 빨리 안 할 것 같은데.'라는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내러티브가 쪼끔씩 바뀌게 됐을 때, 그리고 인제 기업의 실적들이 쪼금씩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인제 모습들이 서서히 인제 나타나게 됐을 때 인제 현실 파악이 쪼끔씩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인제 죄수의 딜레마가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홈 오너들, 그리고 인제 인베스터들이 일종의 의도적으로 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가격 방어를 위해서 일종의 연합을 하고 있는 그런 성격인데, 거래도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근데 인제 결국에는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인제 급한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고, 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결국에는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전에 부동산 영상에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급한 사람부터 결국에는 원래는 서로 연대를 하기로 암묵적인 합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아 근데 미안한데 나 먼저 팔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거래를 빨리 성사시키기 위해서 인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가를 낮춰서 인제 등록 매물을 인제 올리게 되고, 그게 인제 매도가 됐을 때 그런 급매물들이 인제 쪼끔씩 나오기 시작하면, 이 시장이라는 거는 특히 인제 부동산은 그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바로 인제 리셋이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커뮤니티가 저 $1 million 달러로 돼 있는데, 누가 지금 900,000 불에 팔게 되기 하면 그 인제 900,000 불을 기준으로 다시 이 호가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주택 시장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뭐 상업용 부동산도 이전에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샌프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50% 70% 슬래시를 해 가지고 가격들이 막 매물들이 나오고, 그런 거를 보면은 지금 결국에는 급한 사람은 남들 신경 안 쓰고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물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인제 결국에는 죄수의 딜레마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정리를 좀 하자면 결국에는 인제 시장은 일부 반등을 한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반등의 뭐 이유를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시즈널리티 팩터도 쪼끔 있었고,
그리고 인제 하락장에서는 거의 매번 인제 이 데드캣 바운스의 형태가 어느 시점에 한 번은 나오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인제 금리 쇼크로 인해서 인제 갑작스럽게 좀 쇼크로 인해서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인제 반작용이 일어나면서 데드캣 바운스의 정의 자체가 인제 그런 거죠. 집주인들의 인제 호가 매물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심리가 반등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장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래서 '올라갈 거다.'라는 확신이 그때만큼은 인제 '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인제 홈빌더들을 보면 이제 홈빌더 얘기도 제가 뭐 몇 번 하긴 했는데 이런 거래 절벽의 상태에서 홈빌더들이 워낙 그 매물들이 많았다 보니까 이거를 인제 가격을 좀 낮춰 가지고 뭐 모기지 바이 다운이라든지 인제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금리가 7.5% 뭐 8.0 뭐 8%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뭐 보조를 해줘 가지고 5점 몇 프로에 들어간다든지 심지어는 제가 뭐 4점 몇 프로도 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식으로 보조를 해 주고 그게 다 인제 손해죠. 근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매물을 정리해야겠다.'라는 시그널인 거고 그다음에 뭐 클로징 커스트를 이제 보조를 해 준다든지 실제로 제 지인 중에 한 명도 최근에 인제 캘리포니아 인제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 집을 샀는데 인제 새 집을 샀거든요. 근데 인제 클로징 커스트를 인제 100% 보조를 해 줬다고 하고 한 3만 불, 4만 불 정도를 이제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인제 매물 정리가 쪼끔 일어나다 보니까 그나마 인제 남아 있는 수요가 인제 그쪽으로 많이 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제 텍사스 예를 들면 뭐 휴스턴, 오스틴, 뭐 댈러스 이런 데들을 보면은 뭐 레날이라든지 아니면 뭐 DR 홀튼이라든지 이런 홈 빌더들이 이 성수기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인제 여름이 좀 지났죠. 근데 인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수기였는데 성수기가 아직 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인제 프라이스 컷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즈널리티도 보면은 봄, 여름에 이 거래가 좀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제 먼저 가격을 깎는다는 거는 '이게 과연 셀러 마켓이냐?'라고 했을 때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인제 바이어들이 인제 패닉을 해 가지고 가격을 올려 놓은 거를 인제 따라갔을 때 그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건데 선제적으로 인제 가격을 깎는다는 거는 미디어나 인제 뭐 홈 오너들의 일부들이 얘기하는 상반된 모습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인제 사이클의 관점에서 보면은 같은 거래 절벽이라도 상승장 때와 하락장의 모습은 전혀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 하락장으로 가는 관문에 서 일어나는 이 거래 절벽이라는 거고 왜냐하면 이 지금 올라 버린 가격을 지금 따라갈 수 있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제 프라이스 컷을 통해서 매물들을 해소해야 되고 그게 인제 경쟁적으로 일어나면서 죄수의 딜레마가 결국에는 깨지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급의 측면에서 한번 인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고 이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인제 경제 전반의 사이클을 보면서 이 시장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얘기도 좀 덧붙여서 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